네, 지금 이제 야당 반응도 이제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뭐 당연한 결과다라는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 대통령의 사과까지 좀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된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 규정입니다. 뭐 조금 늦었지만 결국은 예상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제 더 나가서 사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다 더 나가서 대통령의 사과 임명 뭐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조국 장관이 나간 이상 조국 장관 카드는 더 이상 한국당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국회는 조국 장관 이슈가 아니라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이냐 검찰 개혁안에 관해서 한국당 안이 뭔지 지금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안을 내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야당 지금 패스트트랙 얘기했지만은요. 패스트트랙 하게 되면 관련된 올려져 있는 법안은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요, 공수처라든지요. 그다음 검경 수사권이 있지만 10월 수정될 거라고 거기에 또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인 기조에 깔려 있는 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국회 내에서 저지하면서 관련된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좀 변수가 하나 먼저 짚어야 되는 게요. 조국 장관 사태로 반드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변수는 뭐냐면 후임 장관을 언제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임 지명된 장관이 그러면 또 청문회 전국이 지금 사법개혁안 국회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들어갈 것인가가 사실은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돼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월 29일에 그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희망하는 것처럼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처리를 한다면 이건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법무장관을 공석으로 놔둔 상태에서 일단 패트에 태워져 있는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지명으로 해서 청문회로 가면은 이건 상관성이 없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되려면 다른 야당이라서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대한정치연대의 어떤 동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1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때까지 법무장관으로 공석으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공석을 오래 두는 게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후임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다시 여기서 어떤 자유한국당이 뭐를 잡아가지고 청문 전국을 계속 또 끌고 간다면 얽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네. 사법개혁은 처리 문제였고 저는 아마도 이제 앞으로 지금 청와대는 여권의 정무적인 아마 그 판단, 전략적 판단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법무장관 지명은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적임자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그 다시 복잡하게 어떤 그 정치적 논란에 그 얽힐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 패스트트랙 가운데서 이른바 그 사법개혁 법안 이거를 원래 이제 빨리 처리하려고 밀어붙였잖아요. 10월 말에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야3당이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먼저 앞서서 물론 법적 논란도 있습니다. 그죠? 과연 그 60일이라는 그 저 법사위 그 회부 기간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논란도 있으나 설사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야3당이 이 사법개혁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과 의구심을 갖고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뒤로 뭐 물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의 그 퇴임을 더 이상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연기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 일단은 그 현실적인 방법은 같이 결국 가는 수밖에 없다. 그 선거법 처리와 그리고 사법개혁 법안을 같이 연동시켜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더 그 국회에서의 이른바 그 5당 간의 어떤 말하자면 합종 연행이랄까 하는 것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좀 이따 뭐 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 속으로는 그 좀 긴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그 조국 장관이라는 조국 장관의 이 자진 사퇴와 함께 사실은 패스트트랙 수사 정국이 이제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물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뭐 장애물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예. 어쨌건 그 존재 자체가 압력이라고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이 좀 더 뭐 아주 프리한 입장에서 이 부분도 아니 지금 법대로 하겠다니까 다 그거의 그 후폭풍과 정치적인 파장도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자유한국당이 좀 긴장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그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여기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소환 안 했을 때 막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서는 그렇게 하더니 탈탈 털듯이 수사를 하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소환에 응하지도 않는데 가만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커질 거기 때문에 또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빌미가 없어요. 뭐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그러면 출석하지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뭐 한교안 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본인이 했으니까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연히 나와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은 어찌 보면 명분을 더 쌓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조국 장관 사태가 이제는 법대로 모든 걸 한다. 우리는 어느 정치적 성향도 가지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